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63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 후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백신 휴가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혈전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보건기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유보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유럽의약품청이 오늘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처리 방침을 결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당분간 권고한다면서 곧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중국을 덮친 최악의 황사가 유입돼 오늘 전국이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환경부는 환기를 삼가고 취약계층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363명 늘어서 누적 96,3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45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235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가운데 서울은 75명으로 안정세를 보인 반면 경기도는 146명으로 서울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는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이 64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명, 부산 6명 등입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7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누적 103명이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8일 만에 누적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 기준 백신 누적 접종자가 총 60만 2,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11,922명이 늘었습니다. 2, 3월 우선 접종 대상자 79만 2,578명의 76%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25%입니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57만 5천여 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2만 6,8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400여 건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는 404건으로 누적 8,75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사망 신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는 누적 16명입니다. 앞서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망 사례 중 2차로 6명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없어 백신 제품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여러 지표가 좋지 못하다며 다음 주까지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과 경기 5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수도권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논의한다며 다음 주말까지 확진자 수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운영이 금지됐던 찜질방과 사우나가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면서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돌잔치와 상견례도 허용되면서 관련 예약도 부쩍 늘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시내 대형 찜질방이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즈 뭐 입으세요? 이거 챙겨가시면 돼요. 그동안 목욕탕만 이용 가능했고
밀폐 공간인 사우나나 한증막 등 발안실은 금지됐는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이 완화된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욕탕에 들어가거나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 땀을 빼는 사우나에서도 휴식 공간에서도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이용자끼리 최소 1m씩 떨어져야 하는 만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을 뒀습니다. 하루에 3번, 발안실마다 소독도 이뤄집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업을 재개할 때 1명, 2명 이렇게 찾아주셔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견례를 많이 하던 음식점에는 예약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예외적으로 5명 이상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약이 주말에 한두 건씩은 생겨서 한 달에 한 10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달리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했던 돌잔치 전문점도 다시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객 14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돌잔치 연회장입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 때문에 4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이곳엔 이제 정원의 절반인 7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수개월 전에 예약하는 돌잔치 특성상 매출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돌잔치 규제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다 풀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풀렸기 때문에 웨딩홀과 아주 동일하게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잔치 문화가 확산이 돼야 방역 피로도를 위해 일부 조정된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YTN이 보도한 바이넥스 사태를 계기로 제약사 관리 감독을 맡은 식약처에 책임을 묻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식약처는 한 제약사를 사흘에 걸쳐 정기 감사하고도 불법 제조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약사 비보존이 불법 의약품 제조로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당한 건 지난 12일. 이보다 사흘 앞서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비보존 공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몇 시에 들어갔어요? 3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감사로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제조를 눈치채지 못한 식약처. 감사 마지막 날 비보존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비보존은 없다요. 제가 내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걸. 5시간 뒤 취재진이 다시 묻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저희 경위청에서 정기약 사감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약사 측은 정기 감사를 하루 앞두고 유선으로 식약처에 불법 제조 사실을 알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에 자진 신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가 공장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자진 회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바이넥스도 식약처의 정기 감사를 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식약처 정기 감사를 통해 바이넥스가 받은 공장 적합 판정서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모두 6번이나 감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한 달 전에 일정을 업체 측에 미리 통보해주는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일단 감사 날짜가 정해지면 하도 오래된 간행이니까 다들 관리자부터 알아요. 별지부터 일단 우리 정리하고.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사후조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제조를 적발한 건수는 0건. YTN 보도 이후 전국 위탁 생산시설 33곳을 대상으로 벌이는 긴급 특별 점검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속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걸 자랑해왔는데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봤을 때는 이 GMP 인스펙션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법률 보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업체 5곳의 방송 120개를 분석해봤더니 30건에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표현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46.7%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사전 심의도 없이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각각 6건과 4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에 대한 광고 법규 교육이 필요하고 법규를 어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를 반영하듯 최근 무인 가게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원이 없다 보니까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노리고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쯤 강릉에 있는 한 무인 가게입니다. 두 남녀가 계산기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지폐를 서둘러 가방에 넣습니다. 현금을 챙겨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강원 원주와 경북 경산 등에 있는 무인 가게에서도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현금 도난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동전이 묶음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두고 지폐만 가져갔어요.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무인 가게. 한 남성이 쇼핑하듯 매장을 돌며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담습니다. 봉투 4개를 가득 채운 뒤 계산도 없이 유유히 사라집니다. 같은 가게에서 3번이나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작으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인 가게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범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무인 가게는 최근 이렇게 계산기에 자물쇠를 채워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잇따르는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카드를 인식시키는 간단한 장비를 통해서 출입자의 그 신상이 읽혀지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감추고 싶은 자에게는 출입이 통제되는 편의점과 카페 등 무인 가게는 전국적으로 3천여 곳. 취약한 보안을 노린 범죄 때문에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제유가가 뜨면서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석 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05.53으로 전월보다 3.8%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석 달째 오름세입니다. 원재료 중 광산품이 8.3%, 중간재 중 석탄, 석유 제품이 7.4%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2월 수출 물가지수는 97.83으로 1월보다 3.1% 올랐습니다. 김영환 한은경제통제국 물가통계팀장은 수출 물가지수의 21개월 만의 반등은 글로벌 경기 회복의 긍정 신호라며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흐름으로 미뤄봤을 때 3월 수출입 물가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속속 중단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도 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혈전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유럽의약품청은 오늘 18일 결정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이 생겼다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유럽 각국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등이 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국가는 일시적인 예방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뇌혈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a décision qui a été prise en conformité aussi avec notre politique européenne, c'est de suspendre par précaution la vaccination avec AstraZeneca
en espérant la reprendre vite si l'avis de l'EMA le permet. Die Entscheidung heute ist eine reine Vorsichtsmaßnahme. Uns allen ist die Tragweite dieser Entscheidung sehr bewusst. Und wir haben uns diese Entscheidung nicht leicht gemacht. 유럽의약품청은 오는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이 백신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합니다. 영국은 유럽과 달리 자국 의약품 규제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hey see no reason at all to discontinue the vaccination program and they are for any of the vaccines that we're currently using. They believe that they are effective, highly effective. 유럽 밖에서는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계보건기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이 백신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중국 백신만 쓰고 있는 이 나라는 지난주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했지만 접종 시작을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야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 WHO 수석 과학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접종자에게 혈전이 형성됐다는 보고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혈전이 발생할 비율이 일반인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ould,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보고로 일부 국가들이 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사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됐다는 점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의 백신 안전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오늘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문위원회를 통해 WHO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1억 회 접종과 1억 명에 대한 지원금 전달이 10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10일간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첫 번째는 10일 내로 1억 회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의 주머니에 1억 장의 수표를 넣어주는 것이라며 백신과 지원금, 이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에 1억 회의 백신 접종 달성을 공약했는데 10일 내라면 70일이 채 안 돼 공약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금은 지난 11일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법에 따른 것으로 1,400달러의 지원금을 대부분 성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제 중국 수도권에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황사의 발원지 몽골에서는 모래 폭풍으로 사망자와 실종자도 속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 중심가인 창안제입니다. 대로변 건물들이 황사에 가려 약 200~300m 정도까지만 보입니다. 고층 빌딩들도 간신히 윤곽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차량은 대부분 전조등을 켰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风沙特别大，走路走着走着呢，就特别恐惧感觉。黄沙大家都知道，我是下午出来，我白天没在外头，一直在办公区里边。 베이징 기상대는 올해 처음으로
황사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낮은 수준의 청색 경보를 내렸는데 황사바람이 강해지면서 한 단계 올린 겁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는 아예 외출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이 한낮 시간인데도 베이징의 도심 건물들이 이렇게 황사에 갇혀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상태에서 황사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질 지수도 가장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주변 지역 겨울철 난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최근 공장 가동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 쪽에서 황사가 발원해 중국 북부로 몰려왔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번 모래폭풍으로 유목민 80여 명이 실종됐고 사망자도 여러 명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이번이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황사라고 밝혔습니다. 气温是明显偏高，5到8摄氏度另外呢，像蒙古国这些地区前期降水是非常稀少，所以整个地面的条件呢是非常有利于沙尘天气的发生。 발원지 인근 네이멍구 일부 지방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임시 휴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북방 지역에서 황사가 6번에서 9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된 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입니다. 이들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per 제곱미터를 넘어 매우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황사는 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것으로 북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와 내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환경부는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또 외교가 계속 최우선 순위로 남아있다고 밝혀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계속 이어갈 거라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의 북한 대표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을 시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through. 하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1년여 동안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외교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의 목표는 긴장이 고조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인 만큼 외교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직 정부 관료나 동맹들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are focused on consulting with many former government officials who've been involved in North Korea policy, including from several prior administrations. And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other Japanese and South Korean allies. 특히 동맹들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맹의 관여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셈인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번 순방에서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도 뿌연 하늘은 계속됩니다. 중국에 10년 만에 가장 심한 황사가 몰아쳤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이번 황사와 미세먼지 전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